안녕하세요. 유경사입니다. 네오딕스 프리에디션 퀵스타트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네오딕스의 폭스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스쿼리란 소스 코드상에 있는 SQL 문장이나 매개변수 설정을 외부 XML 파일로 분리를 하고요. 코드 안에서는 쿼리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런타임에 외부 XML 파일을 참조를 해서 쿼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외부 XML 파일에 있는 SQL 문장을 사용하는 기능을 쿼리 매퍼 혹은 SQL 매퍼라고 부르는데요. 폭스쿼리는 마이바티스와 유사한 XML 스키마를 사용을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한 XML 구문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더라도 인텔리센스는 지원을 합니다. 간단하지만. 그리고 폭스쿼리 안에서 사용하는 XML 파일을 폭스M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폭스ML은 폭스쿼리가 로드를 하고 파싱을 한 다음에 캐시를 해둬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파일 읽기 및 파싱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폭스ML 파일이 변경이 되면 이걸 또 탐지를 해서 다시 로드하고 파싱해서 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쿼리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매개 변수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로우나 딕셔너리, 포커 엔티티 클래스를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시나리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프리 에디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스탠다드 에디션 이상에서는 폭스쿼리 에디터를 제공하는데요. 폭스쿼리 에디터는 비주얼 스튜디오에 통합되어 있는 폭스ML 전용 에디터예요. 구체적인 데모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폭스쿼리의 장점은 코드가 간단해진다는 점이죠. 그리고 쿼리가 변경되더라도 코드를 변경하거나 리컴파일하고 배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쿼리 변경이 즉시 반영된다는 장점도 있죠. 반면에 폭스ML 파일을 읽고 파싱해야 되기 때문에 쿼리를 소스코드 안에 직접 삽입해 넣은 것에 비해서는 성능이 좀 느려요. 그리고 유지보수할 때 비즈니스 로직 코드와 폭스ML 파일을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걸 모두 참조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또 폭스ML 자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 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점도 있어요. 또 하나는 폭스쿼리의 장점을 다 제공하는 게 예전부터 저장 프로시저가 있었죠. 따라서 반드시 폭스쿼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폭스쿼리를 쓸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저장 프로시저를 선호하지 않는 조직에서는 디안으로서 폭스쿼리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저장 프로시저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직이 대표적으로 저장 프로시저를 선호하지 않겠죠. 또 하나는 ERP 패키지와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해야 되는 경우 폭스ML 여러 세트를 준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SQL 서버 폭스ML 세트, 오라클 폭스ML 세트, 이런 식으로 폭스ML 세트를 준비해 놓고 이 폭스ML 세트만 리플레이스 하면 코드 변경 없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죠. 그리고 쿼리 변경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즉시 반영을 해야 되는 케이스에서도 폭스쿼리를 사용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폭스쿼리를 쓰지 않더라도 저장 프로시저를 사용을 하면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폭스쿼리를 선택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저희는 권장을 드리지는 않아요. 자, 여기까지 폭스쿼리에 대한 이론을 살펴봤으니까 데모를 좀 살펴보죠. 이번 데모에서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만들어봤던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를 폭스쿼리 형태로 바꿔서요, 소스코드 안에 들어있는 SQL 문장이나 매개변수 설정 코드를 다 없애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폭스쿼리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컨피그레이션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 매퍼 설정을 잡아주셔야 돼요. 쿼리 매퍼는 폭스ML 파일을 어디에서 읽을 것인지에 대한 디렉토리 설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에서 생성해 놓은 쿼리 매퍼를 참조를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폭스ML 파일은 미리 이렇게 껍데기를 만들어 놨는데요. 첫 번째 동영상에서 살펴봤던 대로 XML 스키마를 지정을 해주면 이와 같이 인텔리센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SQL 문장을 스테이트먼트라는 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요. 이 스테이트먼트를 구분하기 위한 아이디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 엘리먼트 안에다가 이제 SQL 문장을 구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코드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쿼리를 수행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폭스 쿼리를 사용을 하시려면 execute 쿼리 시리즈의 메소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값에 따라서 execute 쿼리 데이터셋, execute 쿼리 리스트 t 혹은 execute 쿼리 non 쿼리 리더, 스칼라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지금 이건 조회니까 데이터셋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놨던 그 쿼리를 참조를 하시려면 폭스ml 파일 이름 demoproduct.폭스ml이니까 demoproduct. 하고 쿼리 아이디 아까 get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demoproduct.get 이런 식으로 폭스ml 참조를 하면 폭스 쿼리 엔진이 demoproduct.폭스ml 파일을 읽어서 파싱한 다음에 get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SQL 문장을 찾아서 읽어서 수행을 하게 돼요. 업데이트도 바꿔볼게요. 업데이트는 지금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폭스 쿼리를 사용하도록 수정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가 지금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에 있는 각 값들을 추출해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통으로 딕셔너리를 던지면 돼요. 그러면 폭스ml 안에서 그 딕셔너리에서 어떤 키를 사용을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업데이트 폭스ml 쿼리를 좀 살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일단 SQL 문장을 구사를 하고 매개 변수들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매개 변수들은 앞뒤에 샵 문자를 붙여서 이게 매개 변수다, 폭스 쿼리의 매개 변수다라는 걸 명시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프라이스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이 파라메타 프라이스를 참조를 해서 매개 변수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이 프로퍼티 속성에 사용된 값이 실제 딕셔너리에서 어떤 키를 이용해서 값을 가져올 건가를 결정을 해요. 만약에 딕셔너리가 아니라 데이터 로우가 넘어오면 이 프로퍼티가 지정하는 컬럼의 값을 있고요. 포커 클래스인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가 지정하는 이름의 속성의 값을 읽어서 매개 변수 값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하는 김에 딜리트하고 인서트도 같이 한번 쿼리 문장을 만들어 보죠. 딜리트 같은 경우는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이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 태그 대신 프로시어듀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텍스트 태그 안에다가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을 주고요. 파라메타들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사용하는 파라메타의 이름을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퍼티 속성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드린 것하고 똑같아요. 인서트 같은 경우는 인서트 쿼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쿼리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좀 다른 점은 매개 변수의 타입과 크기를 주었다라는 점이 좀 차이가 나죠.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 타입과 길이를 주면 성능적으로 훨씬 좋은데 그 이유는 이 타입하고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값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데 이 유출 과정의 오버헤드가 상당히 좀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성능을 고려하신다면 매개 변수 타입과 사이즈를 명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이제 폭스 쿼리를 사용을 하도록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하면 이제 되는 거죠. 폭스 쿼리를 사용을 했을 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은 소스 코드에 SQL 문장이나 매개 변수 설정 코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SQL 문장이 변경됐을 때 코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죠. 한번 수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쿼리를 바꿔볼까요? 곧바로 반영이 되는지. 자, 폭스
폭스쿼리를 저장을 했고요. 리프레시를 하면 이렇게 곧바로 반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탠다드 에디션 이상에 포함되어 있는 폭스쿼리 에디터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스탠다드 이상을 설치를 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렇게 에디터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돼요. 그래서 XML을 곧바로 수정하지 않고 쿼리 문장과 파라메타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런 형태의 XML이 만들어지죠. 또 하나 이렇게 코드 제너레이션도 가능한데요. 코드 제너레이션은 이것처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폭스ML 파일을 런타임에 참조하지 않도록 하는 코드하고 런타임에 폭스ML 파일을 참조하는 코드를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제너레이트 된 코드는 실제 프로젝트와 같이 컴파일 되기 때문에 손쉽게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클래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프리 에디션에 대한 퀵스타트이기 때문에 폭스쿼리 에디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만 보여드리고요. 이상으로 폭스쿼리에 대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딕스의 폭스쿼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오딕스의 로깅 기능과 성능 추적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